자네 설계하는 훑어봤네. 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정이 필요해. 또입니까? 벌써 6번째 설계안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죠? 나도 모르겠네. 그냥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두루뭉술한 말은 설득력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지붕 너무 과하게 튀어나오지 않았나? 뭔가 버섯놈 머리 같아서 말이지. 그리고 이 문도 너무 크지 않나? 내 키랑 비슷하면 될 것 같은데 남은 재료로 방을 몇 개 더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 지붕과 대문은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데 그걸 없애면 뭐가 됩니까? 영혼까진 아니더라도 건축의 핵심이라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붕과 문은 바꾸지 못한다는 건 알 겁니다. 그건 알지만 지금 설계는 영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야. 조금 더 수정할 순 없겠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지붕에 튀어나온 부분을 덜어내고 건물을 나무 줄기처럼 수직 구조로 만드는 건 어떤가? 네? 건축은 대칭의 미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 방법대로면 상하 좌우가 전부 대칭될 걸세. 아니, 어떻게 그런 방법을... 설마 누가 절 골탕 먹이려고 당신을 고용한 건 아니겠죠? 최근에 원한 살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아무튼 전 못하겠으니 다른 전문가를 찾으시죠. 그럼 이만. 젊은 친구, 조금 더 상의해 보자고. 이봐. 이럴 줄 알았으면 이딴 일은 받지도 않았을 거야. 응? 술집에서 다 만나다니 우연이네. 잠깐, 술집은 어쩐 일이야?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다 지켜본 거야? 싸우기 전에 주변에 지인이 없는 걸 분명 확인했는데.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실 별일은 아니야. 이미 익숙하거든. 성인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장님, 저번이랑 같은 걸로 주세요. 뭐 마실래? 내가 쏠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도 비밀로 해줘. 의뢰인이랑 다툰 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소문이라도 났다간 잠재 고객이 겁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나저나 그 의뢰인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그렇게 이상한 요구가 어딨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긴. 사장님, 한 잔 더요. 오늘 취할 때까지 한 번 마셔볼게요. 좋지. 그런데 딱히 오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의뢰인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건 흔해. 나도 거기에 익숙해졌고. 근데 설계안을 6번이나 수정할 줄이야. 예전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익숙함이란 무감각해지는 거기도 하겠지. 졸업 이후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설계안이 한 번에 통과된 적은 없었어. 설계안 수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결국 열정도 점점 식어가더라. 예술성은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구상대로만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 모순됐지만 내겐 현실적인 문제야. 예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신이 내린 영감인가? 아니면 내 몸에서 탄생한 지혜의 빛인가? 여기 주문한 술이야. 겨우 한 잔 마시고 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전에 올 땐 이렇게까지 빨리 취하진 않았잖아. 사장님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술? 하, 이봐 친구. 수메르에서 너보다 예술에 대해 더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난 예술보다 장사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끼리 천천히 얘기 나눠. 어? 난 다른 손님한테 가볼게. 여행자, 넌 뭐라고 생각해? 맞아. 예술은 소수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 이를테면 내가 디자인한 집이 아무리 정교하다 한들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객은 기뻐하지 않겠지.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고 타협의 결과물은 또 내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든. 아, 호의는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그건 힘들 거야. 방금 의뢰인의 태도는 너도 봤잖아. 그 녀석은 내 디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 방안이랍시고 내놓은 것도 날 놀리는 것 같고. 그런 고집불통 의뢰인까지 설득할 수 있다면 이번 작품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일리 있는 말이야. 그 의뢰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좋아. 그럼 가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의뢰인이 평소에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술은 여기까지 마시고 바로 출발하자. 계산부터 하고 올게. 아직도 돈이 좀 모자라. 카베, 여긴 어쩐 일인가? 생각이 바뀌어서요. 전에는 말이 심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의논해보죠. 미안하군. 나도 반성했네. 내 요구사항이 자네를 난감하게 만든 건 사실이니까. 자네한테 프로젝트를 맡긴 이상 자네를 조금 더 믿었어야 하는 건데.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서로 신뢰가 생겼으니 드디어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겠군요. 솔직히 이렇게 이상한 의뢰는 처음 받아봅니다. 아직도 당신이 사막에 공공건물을 세울 생각이라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너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디자이너를 제안하지만 모호한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난감합니다. 많은 설계안을 보여드렸지만 당신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죠. 이런 의미 없는 소통이 계속돼봤자 10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생각해보았네. 대체적인 방향은 자네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버전에 따라 디자인하면 될 거야. 다만 모델링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 벽돌을 더 저렴한 거로 바꾸면 안 되겠나? 석재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자기가 파는 붉은 벽돌은 이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 목재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군. 또 골치 아파지는군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낮추고 싶다는 거죠? 그 요구대로라면 이 설계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 디자인은 전체로 봐야 하거든요. 사소한 변경도 전반적인 품질에 큰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튼튼한 양질의 목재를 사용한 이유는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벽돌도 마찬가지죠. 이걸 바꾸면 벽화를 새로 디자인해야 하는 데다 건물의 예술성과 기능성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비바람을 막는 허름한 건물을 원하는 거라면 애초에 절 찾을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건축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니까요. 사실 이 설계안을 조금 더 수정할 수는 없겠나? 당신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정 못할 것도 없죠.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최우선이니까요. 난 특별한 건물을 세우고 싶다네. 조용하고 아늑해서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으면 좋겠군.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잠시나마 외부의 일을 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번보다는 구체적이긴 하지만
요구 사항이라기보단 부자들의 공통된 희망 사항에 가깝네요. 수정을 거듭한 결과 지금 버전이 가장 저렴한 설계안입니다. 재료 비용을 낮추는 건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최종 품질도 크게 떨어지고요. 고생 많았네. 예산 일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시 답변해 주지. 사업 회의가 잡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네. 설계안은 일단 수정할 필요 없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네. 나도 느꼈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 하지만 수상하긴 해. 옷차림을 보면 부자 같긴 한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여유가 별로 없어 보여. 그건 딱히 이상하지는 않아. 부자라고 다들 통이 큰 건 아니거든. 저 사람처럼 인색한 사람도 꽤 많아. 오히려 돈이 많은데 지독한 경우도 있어. 이를테면 매달 빚독촉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집세를 내야 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있지. 그나저나 이 의뢰인은 진지하게 의뢰한 게 맞나? 요구사항이 모호한 건 둘째치고 설계안이 확정됐는데도 핑계대면서 질질 끌고 있잖아. 이대로 가다간 공사 날짜가 얼마나 미뤄질지 모르겠네. 한 번 더 제대로 물어보고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겠어. 이상하다. 어디 갔지? 아까 이쪽으로 간 것 같았는데. 좀 더 앞으로 가서 찾아보자. 저기 봐봐. 저 사람 바다 위인 것 같은데 옷은 뭐하러 갈아입은 거지? 방금 말했잖아요. 여긴 일꾼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게다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쓰는 일도 못 하시겠죠? 사고라도 당했다간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걱정 말게. 난 도금여단 출신이라네. 사막에서 평생을 굴렀으니까 체력은 문제 없어. 다른 건 몰라도 힘쓰는 일은 자신 있지. 하역도 할 수 있고 동물 짐꾼도 쫓아낼 수 있다네. 사막의 도금여단 출신이라고요? 도금여단 중에 나쁜 녀석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거라네. 우린 욕심이 많지 않고 뭐든 최선을 다하지. 그래요? 미안하게 됐어요.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저도 감당이 안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알겠네. 도금여단 출신이었어? 전에 옷차림은 우림상인 같았는데. 가서 물어보자. 전부 다 아직도 돈이 좀 모자라. 또 만났네요. 자네들이 여긴 어쩐 일인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림상인인 척하고 프로젝트를 의뢰하러 온 거죠?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수상한 의뢰는 받고 싶지 않거든요.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네. 난 그냥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더 숨길 것도 없지. 내가 의뢰한 건물은 내가 지낼 집이 아니라 사막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네. 도서관? 설마 개인 자금으로 그걸 세울 생각입니까? 그런 건 아카데미아를 찾아야 하지 않나요? 아카데미아에선 앞으로 많은 교육 자원을 사막 지역에 쏟을 예정이라던데요. 지난달에도 적절한 물자를 지원했고.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다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카데미아와 충돌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사막은 크거든. 아카데미아가 최선을 다해 지식을 전파한다 해도 사막과 우림의 격차를 줄이려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겠지. 앞으로 아카데미아의 태도가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 위에서 은혜가 떨어지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사막의 백성들은 영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야. 난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막 주민의 신분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네. 자네들이 내가 사막 출신이라는 걸 눈치챌까봐 숨긴 걸세. 난 줄곧 사막에서 지내서 우림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신중해야 했지. 신분까지 위장해서요? 그렇게 신중할 것까진... 잠깐, 혹시 당신도 전에 사기당한 적 있어요?
수메르성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돈이 꽤 있었다네. 그래서 건축가를 찾아 프로젝트를 의뢰하려고 했지. 근데 의뢰를 받은 사람은 내 돈을 받자마자 그대로 사라졌다네. 나중에야 이쪽 업계는 사기당하기 쉽다는 걸 알게 됐지.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더군. 수메르성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알아본 결과 자네가 가장 유명한 건축가라는 걸 알게 됐지. 자네라면 돈 떼먹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의뢰한 거라네. 그런데 내가 사기당한 건 어떻게 한 건가?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을 텐데. 추측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막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사기를 당했거든요. 어떤 녀석이 사막의 허름한 집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하중 벽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새로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돈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주고 현지 상회에서 석재와 목재를 사오라고 했죠. 근데 그 돈을 도박으로 전부 날리지 뭡니까? 나중에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2번이나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녀석이 용병 몇 명을 불러서 집에서 매복하고 있더군요. 그 자식은 내가 타지에서 온 아카데미아 학자라서 딱 봐도 봉처럼 보였다고 했죠. 젠장, 봉이라니! 그런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하긴 했지. 사막인의 평판은 그런 녀석들 때문에 엉망이 된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괜찮습니다. 당신도 묘론파 학자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니 학파를 대표해 사과드릴게요. 이런 일은 지역이랑은 상관없어요. 처음 방문한 사람은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맞아요. 어디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은 다 있죠. 사기꾼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너무 멀리 나갔네요. 본론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일부러 비싼 재료로 이득을 취할까봐 각종 핑계를 대면서 수정을 요구한 겁니까?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날 속이는 것 같진 않더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자네의 설계안을 실현할 돈이 부족하다네. 조금 절감하면 비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네는 추구하는 게 있더군. 나도 자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 요즘 계속 일거리를 찾고 있거든. 늦어도 다음 달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걸세. 돈을 모은다니 모든 돈을 이 프로젝트에 탈탈 털어넣을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사고라도 생겨서 돈이 필요하면 어쩌려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네. 사실 나 정도 나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사고는 아니지. 난 죽기 전에 도서관을 세워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막인들이 글과 기초 지식을 배우기를 바란다네. 얼마 전 아카데미아에서 자질 있는 사막인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좋은 일이긴 하지만 평생을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 사막의 상황은 사막인이 가장 잘 알지.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배움에 흥미도 없고 환경도 없다네. 아카데미아에서 사막 아이들을 양성하려고 해도 교실에 들어선 순간 아이들은 주변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겠지. 어쩌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고. 상상이 가네요. 전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괜찮은 편이었지만 한동안은 다른 친구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죠. 사막에서 온 아이라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고 아늑하며 잠시나마 바깥 세상의 일을 잊고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지금 설계한 대로라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요. 제가 디자인 비용을 받지 않는다 해도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넌 혹시 무슨 좋은 방법 없어? 모금? 그러니까 네 말은 부유한 상인들을 설득해서 공동 출자로 도서관을 세우자는 거야? 일리 있는 말이야. 도서관 같은 큰 프로젝트의 자금을 혼자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 어떨 것 같나요? 다른 상인이 자금을 투자한다면 도서관의 규모는 훨씬 커질 거예요. 난 괜찮다만 투자자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아는 상인이 별로 없네. 도리? 됐어. 그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성격에 도와줄 리가 없지. 그건 가능할 것 같아. 모라를 내는 게 아니라 소개만 하는 거라면 거절하지는 않겠지. 가서 물어보자.
이번 장사도 순조롭네. 뭐라, 많은 뭐라. 이런 귀한 손님이 오셨네. 가자르자레군까지는 어쩐 일이야? 카베가 와서 오늘이 이번 달 수금일인 줄 알았네. 동글동글한 모라를 며칠 뒤에나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아쉬워. 돈 생각 말고 다른 생각 좀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곳에 살면서 속된 모라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냐고. 부만 있으면 뭐해? 네 즐거움은 차가운 모라로만 유지되는 거야? 맞아! 모라는 아주 귀하거든. 관심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홀랑 넘어가 버리지. 여긴 너무 휑해서 여길 다 채우려면 아주 많은 모라가 필요해. 답도 없네. 오, 나한테 용무가 있나 보네. 한번 말해봐. 상인? 좋은 사업이라도 있어? 뭐야, 자금줄을 찾는 거였구나. 역시 관심 없어 보이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소개만 하는 거라면 거절하진 않겠지? 좋아. 근데 소개 비용은 어떻게 할래? 비용? 소개도 돈 받는다고? 물론이지. 소개라는 건 내 명성을 담보로 인맥을 공유하는 거잖아.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비용을 받아야지. 단골 손님이니까 특가로 50만 모라만 받을게. 어때? 50만 모라. 괜찮은 가격이네. 근데 투자를 받기도 전에 먼저 돈을 내야 한다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 게다가 이건 선행이라고. 너도 돈 타령은 그쯤 하고 더 고상한 걸 추구하는 건 어때? 에휴, 어쩔 수 없네.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이번 한 번은 도와줄게. 소개비는 무료야. 마침 사업 파트너 셋이 사업 문제로 날 찾아왔거든.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 만남을 주선해줄게.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랑은 상관없다. 고마워.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려. 바로 불러올게. 배송 명세서를 어디다 뒀더라? 손에 손자 어르신이 돌아오고 새로운 상업 정보를 그녀에게 알려주면 오늘의 업무는 끝난 거야. 도리의 얼굴을 봐서라도 손에 손 좀 더 열심히 계약 협상에 임했어야 했는데 더 벌 수 있는 모라를 놓쳤군. 대체 무슨 일이지? 도리가 소개한 대건축가 카베, 그리고 그 유명한 여행자로군. 그런데 우리 사이에 협력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도리가 소개한 사람이니까 잠깐이라면 시간을 낼 순 있어. 빠르게 용건부터 말해줘. 사실 전 사막 사람들도 책을 접할 수 있게 사막에 도서관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공익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공익 사업이라면 디자인 비용을 얼마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디자인 비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되고요. 전 그저 한시라도 빨리 착공하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마 후원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사막에 도서관을 세우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세우고 싶으면 세워. 대신 부족한 돈은 알아서 채워야지. 간단한 이치 아닌가? 도리가 소개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볼래요? 명성을 쌓을 수 있다니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나중에 사막에서 장사할 때 좀 더 편해질 수도 있겠어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난 사막 쪽 사업은 안 해.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어.
단기적으로는 딱히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봐도 명성만 보고 후원하는 건 수지가 맞지 않을 것 같고. 도서관만 세우는 게 아니라 문화교육과 관련된 건축군을 세울 생각이라면요? 그럼 돈이 더 들어가잖아.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카베 씨 계속 얘기해 보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루마을 일대에 도서관과 학교를 설립한다면 사막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이게 되겠죠. 건축군의 확대는 유동 인구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겠죠. 이건 확실한 이익 아닙니까? 전 사막에 많이 들렀습니다. 오림과 사막 사이에는 아직도 갈등이 존재하지만 교류가 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사막은 갈수록 중요해질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교육이 사막에서 희소성 있는 사업인 건 사실이야. 남보다 먼저 투자한다면 이 녀석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야? 건설 계획은 인구의 유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좋습니다. 너 잠깐,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사막에 도서관을 세우려면 아루마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루마을을 눈여겨본 사람은 우리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아루마을의 집과 땅을 몰래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네? 즉, 지금 투자해봤자 큰 이득은 없다는 거죠. 교육 문화권을 세우려면 아루마을이 가장 적합해요. 다른 곳에 세우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죠. 급할 건 없지. 일단 아루마을이 발전하길 기다린 다음 주변으로 확장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할 말 없지? 마침 지루하던 참이었으니까 다른 볼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 나도 이만 가볼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연락해줘. 다들 투자를 꺼리니까 우리끼리만 대화를 나눠봤자 의미는 없겠네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잠깐만요. 다들 뭐랄까 예상했던 일이야. 역시 도리의 친구다워. 돈이 안 된다는 말에 바로 흥미가 없어졌네. 그래,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근데 너무 당연해서 기분이 나빠. 저 녀석들은 자기만 신경 쓰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가자. 어떻게 됐어? 나랑 얘기 좀 할까? 전부 다 이 위대한 상기마바이 어르신이 도와주지. 아유, 이런 표정이 안 좋은걸? 협상이 잘 안 됐나 보네. 너 일부러 놀리려고 온 거야? 그럴 리가. 이 착한 상계마바이 어르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소개하기 전부터 이런 결과는 예상했어. 너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사업은 투자 비용이 많고 회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은 변함없어. 똑똑한 사람이라면 투자할 리가 없지. 하지만 이건 사업 같은 게 아니잖아. 안 그래? 게다가 이런 결과일 줄 알면서도 50만 몰아나 받으려고 했다고? 이 악덕상이나. 카베, 채권자한테 조금 더 좋은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어? 갚아야 할 모라는 빠짐없이 갚을 거야.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딱한 모습을 봐서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해 줄게. 수메르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을 초대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희한테 달렸다고. 뭐? 정말이야? 저기 방금은 내가 좀 심했어. 그럼 어디서 만나면 돼? 따라와. 아, 너희 둘만 오면 돼. 여기야. 수메르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이 어디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수메르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은 바로 에? 그게 너였어? 근데 여긴 왜 데리고 온 건데? 사실 생각 좀 해봤는데 네가 말한 교육문화권이 완전히 가능성 없는 건 아니더라고. 자금이 많이 들고 공동 출제를 해줄 사람도 없지만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야. 정말?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 농담하는 거 아니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널 도울 거라는 결과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내 지갑에서 모라가 끊임없이 빠져나가게 되겠지. 예산을 절감하려면 그게 알았어. 디자인 비용은 안 받을게. 앞으로의 일도 내가 전부 맡을 거고. 좋아. 그럼 얼른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자고. 이제 사막의 아이들도 책을 읽을 수 있겠네. 그럼 아이들의 삶도 더 나아지겠지. 물론이지. 내 지식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도리, 고마워. 예전에 네가 돈에만 관심 있다고 한 건 내 편견일지도 모르겠네. 미안. 빚도 최대한 빨리 갚을게. 일단 간단하게 의논해보자. 가장 중요한 도서관을 어디 세울 생각이야? 급할 것 없어. 나중에 땅 문서를 갖고 올게. 거기 적힌 주소를 찾아가면 돼. 땅 문서? 아 잠깐. 아루마을의 집과 땅을 산 게 설마 너였어? 이런 내가 말 안 했나? 맞아, 나야.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 많았는데 대신 아이디어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번 투자는 나한테 손해가 거의 없는 셈이지. 그럼 내 디자인 비용은? 에? 디자인 비용은 네가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 난 그냥 예산 절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착공하자던 거였는데.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디자인 비용을 안 받겠다고 할 줄이야. 게다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겠다니, 우와, 정말 감동했어. 일부러 날 유도한 거면서 말도 질질 끌고 눈빛으로 날 강요했잖아. 내가 그랬나? 아무튼 계약서에 사인은 끝났으니까 대충 넘어가자고. 대신 오늘은 내가 쓸게. 디자인 비용은 일단 안 받는 걸로 칠게. 대신 네가 계산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요리와 술을 주문할 거야. 오늘 본전 뽑고 가자고.